삼택쥐 페리의 소설 야간 비행 10번째 정복의 첫걸음. 전화 때문에 잠이 깬 파비행의 아내는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좀 더 자게 둬야지. 그녀는 자고 있는 남편의 가슴을 보며 항구에 정박 중인 멋진 배를 연상했습니다. 남편은 항구에 정박한 배와도 같이 평안하게 침대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잠을 방해하는 것이 없기를 바라면서 신의 손길이 바다를 잠재우듯 구겨진 이불을 펴서 주름을 없앴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에 스칩니다. 그 방에서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옆집에서는 사람들이 춤을 추는지 바람결의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은 모두에게 쾌락과 휴식의 시간일 것입니다. 10만 명의 인구가 밀집되어 살고 있는 이 도시는 모든 게 평온하고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전투 준비! 하고 고함치는 소리가 나면 자기 남편 한 사람만은 벌떡 일어나야 한다고 조종사의 아내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잠들어 있지만 그 휴식은 돌격을 기다리는 예비대의 휴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잠든 남편을 지켜주지 못한다. 남편이 우편 비행기를 이륙시켰을 때 도시의 불빛들은 그에게 허망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녀는 1시간 뒤면 유럽 노선 우편 비행기를 책임져야 할 남편의 단단한 팔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도시의 운명만큼이나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남편의 팔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남편만 이 희생적인 모험을 해야 하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따뜻한 품에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보살피고 어루만져 주었던 것이 그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를 빼앗아 가려는 이 밤을 위해서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가 전혀 알지 못하는 싸움과 고통과 승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나에게 다정했던 그의 손길. 과연 그 손이 하고자 하는 진정한 일은 무엇일까? 그녀는 남편의 미소와 다정함은 잘 알고 있었지만 폭풍과 싸울 때 그 처절한 분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음악, 사랑, 꽃 같은 애정 어린 끈으로 남편을 얽어매었다고 생각했지만 언제나 출발할 시간이 되면 남편은 괴로워하는 기색도 없이 그 끈들을 풀어버렸습니다.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몇 시지? 자정이에요. 날씨는 어떤가? 잘 모르겠어요. 남편은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 춥지는 않겠군.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는 창밖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남풍이라 좋았어. 적어도 브라질까지는 순조롭게 가겠군. 그는 달을 쳐다보고는 마음의 여유를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불빛이 반짝이는 이 도시가 아늑하게도 따뜻하게도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벌써 그 불빛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세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는 포르토 알레그레 쪽은 안개가 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전을 짜야 해.
어느 쪽으로 돌아서 가야 할지 생각해 두어야 해. 그는 다시 창밖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옷을 벗고 바다에 뛰어들려는 사람처럼 심호흡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서운해하지도 않으시는군요. 이번엔 얼마나 걸리죠? 일주일? 열흘? 그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서운해하지도 않는다고? 천만에. 무엇 때문에 슬퍼한단 말인가? 그는 이 들판, 도시, 산을 홀가분하게 정복하러 떠나는 전사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1시간 안에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정복했다가 버리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빙긋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도시, 나는 빠른 속도로 이 도시를 떠날 것이다. 밤에 떠난다는 건 신나는 일이다. 기어를 넣고 조종간을 남쪽으로 잡아당기고 10초만 지나면 풍경이 바뀌어지고 북쪽의 대지 위로 날아가게 된다. 이 도시는 깊은 바다처럼 보일 것이다. 아내는 남편이 정복하기 위해 버려야 하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집이 싫어요? 물론 좋아하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마음이 이미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딱 벌어진 어깨는 이미 하늘과 맞서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하늘을 가리키며 날씨가 좋네요. 당신이 날아가는 길에는 별들이 깔려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웃었습니다. 그렇군. 그녀는 그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자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몸이 무사하기를 빌 수밖에. 당신은 강한 분이에요. 그러나 조심하세요. 물론이지, 조심해야지. 그는 또 한 번 웃었습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이 밤의 축제를 위하여 제일 질긴 천으로 된 옷과 무거운 가죽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그녀는 들에 나가는 농부처럼 옷을 입는 남편을 감탄의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직접 허리띠를 메어주고 나서 장화를 잡아당겨 편하게 신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장화는 불편하군. 그럼 다른 걸로 신어요. 보조램프에 매달 끈이나 하나 찾아주지. 그녀는 남편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복장에 허술한 데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한 군데도 빈틈이 없습니다. 당신 정말 멋져요. 그녀는 정성 들여서 머리를 빗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별들을 위해 그렇게 모양을 내는 거예요? 아니, 젊어진 기분이 들기 위해서야. 질투가 나는데요. 그는 다시 빙긋이 웃고는 아내에게 키스를 하고 나서 두툼하게 옷을 입은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팔에 힘을 주어 어린아이를 들어올리듯 그녀를 번쩍 안아서 침대에 눕혔습니다. 좀 더 자둬요. 그는 문을 닫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는 밤에 낯선 사람들 한가운데로 정복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로 이제는 남편에게 깊은 바다에 지나지 않는 그 꽃들과 책들이 놓여있는 아늑한 방을 쓸쓸한 기분으로 둘러보았습니다.